박가영 아나운서 소주 원픽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술이? 소주 좋아하죠. 근데 이래놓고 집에서 와인 먹으면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집에 가서 와인 먹고 위스키 먹잖아요. 저는 막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주를 누구보다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많이 먹을 때 7, 8번씩 먹어요. 일주일에요? 아예 하루에 먹을 때. 너 사랑하니까. 너 사랑하니까.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대피셜 근원 88화 시작합니다. 자,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 합니다. 네, 그 연말 앞두고 소주값이 6,000원이랍니다. 가게에서. 소주값이 그래요. 네. 그래요. 너 좋겠다. 똑똑해가지고. 잘하는 거 하나야. 아까 우리 타이머 갖고 한참 헤매더니. 소주값이로 저렇게 똑똑한 척을 하네요. 네. 네. 아나운서니까 아나운서 이거 집어줘야죠. 네. 뭐라도 해야죠. 요거를 저희 그 담당자인 작가님이 네.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굉장히 슬퍼하면서 네. 난 사실 저는 이제 고깃집을 했었으니까 술을 팔았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인데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에서 중간에 4,000원으로 올렸어요. 왜냐면 우리만 올릴 수 없거든.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쵸. 올려야 돼요. 맞아요, 같이 올려요. 누군가 이제 앞서는 가게가 있긴 합니다. 먼저 올리는. 먼저 올리는. 그러면 슬슬 분위기가 그 집이 망하면 이제 그냥 3,000원으로 가는 거고, 그 집도 계속 장사가 잘 되네. 그러면 슬쩍 또. 왜냐면 계속 이제 원래 소주값이 오르니까 이게 버티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인건비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6,000원, 그러니까 제가 3,000원대였으니까 몇 년 만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오른 거죠. 한 5, 6년 만에 2배.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소주를 막 즐겨 사 먹지 않으니까 뭐 별 감흥이 없었는데 우리 이 검지 작가 같은 경우는 지출 중에 소주값 지출, 술값이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역대 오프닝을 가장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네. 소맥 먹으면 2만 원이고 소주 한 잔에 1,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슬프다. 소주 한 병이 6잔 반인가 7잔 반 나오죠. 네, 7잔. 조금씩 덜 따르면 7잔 딱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잔에 얼마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네. 오프닝을 써놨습니다. 뭐 네. 이것도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차피 욕은 많이 먹으니까 왜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걸 그냥 좋게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냥 소주값이 올라가 버리면 한국 사회 음주 문화에는 선순환 구조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소주 자체가 물론 좋은 술 나쁜 술이 세상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한 잔 딱 독주 그냥 딱 하고 그냥 술자리 자체가 길어지지 않고 네. 깔끔하게 술 문화 자체가 진짜 술을 즐기는 걸로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너무 변화하는데 양쪽으로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네. 진짜 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맛도 즐길 줄 아는 네. 이제 그런 문화로 조금 변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삼겹살에 소주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게 몸에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물론 우리가 네. 이렇게 되면 그렇거든요. 소주 하나에 2,000원, 3,000원이면 먹고 야 이거 얼마나 한다고 또 시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네. 그냥 차라리 만 얼마짜리 그냥 좋은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일품질로나. 왜 갑자기 저를 그렇게 요거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런 문화에 찬성을 하는 편인데 네. 또 여전히 담배와 소주는 서민의 음식이다, 서민의 물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왜냐면 이제 저는 서민 물가의 잣대로 볼 수 있죠. 변화 과정은 맞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변화의 잣대로 살아가시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여전히 이거를 오늘 하루를 잊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섞여 있죠. 지금은 이제 도수를 높이는 게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낮춰서 쉽게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을 만드냐,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게 유행이죠. 그래서 이제 막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좋게. 즐기면서 네.
끝까지 놀 수 있는 술. 맞아요. 좀 각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말하고 노니까 또 제가 또 굉장히 재수 없는 새끼. 그걸 노렸어요. 스스로 너무 잘하네. 근데 제가 그런 문화를 즐긴다는 겁니다. 그냥. 네. 근데 저희가 녹화 시점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은 욕을 듣고 엄청나게 폭발적인 소연세자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농담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술을 되게 사랑하시잖아요. 이 술을 구독해서 드실 정도로 전통주 같은 것들은 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저런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좋은 술이 소비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술, 나쁜 술을 나눈다기보다는 각자 입맛에 맞는 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카스 하이트 아니면 진로에 너무 거기에만 길들여져 왔고 맞아요. 소맥의 비율로만 우리는 항상 맛있는 술의 기준을 정했다면 네. 이제는 제가 그런 문화보다는 우리 단톡방에 댓글 예측하기 할까요? 누가 제일 비싸게 맞췄는지? 네, 이번 주는 그 앞에 토큰은 없는 걸로 하셨어요. 예, 신검지 함대 받았어요. 오프닝 토큰 없는 걸로. 근데 그런 얘기 우리 김재원 쌤의 장점은 저렇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주류 이야기 외에 다른 것으로 시각을 돌려주는 역할. 그렇게 정을 맞으면서도 패놓고 약 발라주고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시는 모습이 너무 난 좋은데 영원히 비주류 사학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학계에서 제가 주류입니다. 주류는 이주류고 이게 인문학과 역사학의 어떤 본연의 임무예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소주 사랑 박가영 아나운서는 계속해서 지금 선생님의 의견을 튕겨내고 있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 소주 원픽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술이? 소주 좋아하죠. 근데 이래놓고 집에서 와인 먹으면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집에 가서 와인 먹고 위스키 먹잖아요. 저는 막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주를 누구보다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많이 먹을 때 7, 8번씩 먹어요. 일주일에요? 아예 하루에 먹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 사랑하니까 너 사랑하니까 근데 말만 이래놓고 집에 가서 와인 먹잖아요. 네네. 너무 표현나. 저희가 너무 표현나 봅니다. 이 말까지 더듬네. 집에서 혼자 분위기 잡을 때 소주 안 먹잖아요. 소맥 제일 좋아합니다. 소맥.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스타에는 그럼 왜 소주 먹은 건 안 올려? 인스타에는 위스키 먹고 와인 먹은 거 지금 먹잖아. 들어가서 사다도 와인잔 앞에 있는 거 내가 캡처해서 몇 개 보내줄 수 있어.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척하지만 와인 처먹는 박가영, 욕은 하지만 소주 7, 8병 처먹는 김재원.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산삼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고요.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이고요.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산삼 시대입니다. 산삼 수백에서 만든 신제품이고요. 자, 신제품인데 좀 되긴 했어요. 나온 지가.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좀 더 착하고 먹기가 편해서 젊은 세대들 상대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특히 가영 씨도 그렇고 자, 이제 환장하고 먹지 않습니까? 네. 어딜 네. 가나 이거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새 진짜 약간 목이 좀 안 좋을 때 따뜻하게 타서 지난주에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차처럼. 차처럼 먹었더니 확실히 딱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또 목감기가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병원 한번 가면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다들 이 감기로 고생하고 계신데 평상시에 좀 관리 잘 하시면서 산삼시대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삼순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산삼순백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산삼시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갖고 다니면서 챙겨 먹는데 확실히 챙겨 먹을 때하고 안 챙겨 먹을 때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산삼시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산삼시대 많이 사주셔야 저희 역사의 비실 그놈도 계속해서 좀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산삼시대였습니다. 요즘같이 팍팍한 가계 경제에 숨통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복해서 나가는 보험료, 나한테 필요 없는 보장으로 나가는 보험료 좀 줄이셔야죠.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돈 내시잖아요. 보험 청구할 때는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숨은 보험금이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만기 됐는데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12조 안에서 도대체 내 돈은 얼마나 있는지 찾아드린다고 하네요.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요.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말 되면서 건강 이슈가 또 사람들의 관심사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 건강에도 이상이 많이 생기고 진작에 좀 보험 같은 거 좀 들어놓을 걸 하는 생각을 겨울철에 좀 날씨 추워지면 많이들 하시나 봐요.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날씨 추워지시면서 날씨 추워지신단다. 추워지면서. 네. 자,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보험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들면 나중에 똑같은 돈 내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가입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들어있던 보험 같은 것들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리모델링 해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꼭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연령대별로 이제 필요한 보험들이 있는데 다 줄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위기일수록 지켜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는 보험이라 생각이 들고 네.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544-5788, 1544-5788이고요. 보험장터 아이디 자 카톡에서 JK6003, JK6003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 장터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오늘도 소현세자 다음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네. 그 세자 계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계열들이 아. 그 중에 또 한 명입니다. 네. 아니 뭐 이게 3주 연속 세자 뚝카패기 특집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념은 누가 봐도 욕해도 돼요. 아니 근데 양념이 제일 좋았는데. 삶은 양념처럼 살지만 네. 뭐 한국사의 어떤 그런 네. 어떤 역사적 어떤 과정에서 양념을 네. 좀 이제 욕먹을 짓을 좀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세자는 이제 그 계열 중 양념 계열이 아닙니다. 네. 소연 계열 네. 중에 한 명이죠. 효명세자입니다. 아, 효명세자. 네.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봤을 때 정조 이후의 임금의 순서가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4명이에요. 순헌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순조, 헌종, 철종 알죠? 근데 네. 그 안에 효명이 숨겨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순조가 했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거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이게 27대 왕이 맞아? 28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경우 돼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네. 사실 요즘에 그 한국사를 배운 친구들은 네. 그 쭉 이렇게 외울 때 정조 다음에 네. 순조 다음에 헌종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익종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순익, 헌, 철, 고. 그 정도로 사실 효명의 위치가 대단히 좀 조선 사회 안에서도 높았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가계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정조가 있습니다. 네. 정조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마지였죠, 마지. 네. 마지였었던 이제 순조가 즉위를 하고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대리청정에 들어가면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교과서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그 세도 정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안동김 씨의. 그리고 순조는 사람들 그것도 잘 몰라요.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빨리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골골 80이라고 오래 살았어요. 순조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리고 왕위를 아마 제가 알기로 영조 고종 다음으로 오래 했어요. 재임 기간이 야. 34년인가? 30년이 넘어요. 네, 오래 했는데 앞에 했다가 문 닫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리청정입니다. 네. 그때 대리청정을 했었던 사람이 효명세자고요. 이 효명세자가 그의 아들이 있었고, 네. 근데 소명세자가 또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효명이 죽지 않았으면 빨리 죽지 않았으면 효명으로 왕이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헌종 입장에서는 헌종 입장에서는 왕계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을 해야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효명세자가 익종으로 추존이 네.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추존이 돼요. 네. 왜냐면 가게 굉장히 복잡한데 잘 따보셔야 돼요. 철종이 죽었어요. 네. 철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이잖아요. 고종. 고종은 저번에 고종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복귀시켜드리면 원래는 한 17촌입니다. 참 뭐. 네. 완전히 그냥 남이에요. 네. 근데 아버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의 아빠, 네. 흥선대원군의 아빠인 남현군이 정조 쪽 가게로 입적이 됩니다. 쭉 따라오면서 흥선대원군이 철종의 8촌까지 딱 붙어버려요. 붙습니다. 근데 원래 왕위는 같은 학렬에서는 못해요. 아래 학렬이 해야 돼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네. 철종이랑 천수가 같으니까. 그럼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어린 나이였었던 명복이 이제 고종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고종이 왕위를 이을 때 구촌이에요. 네. 철종과 구촌이 너무 멀잖아요. 네. 정통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왕실의 가장 어른이 살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대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효명세자 익종이었잖아요. 네. 익종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조대비가 된 거예요. 왕으로 추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종은 효명세자의 아들이에요. 호적상. 호적상. 헌종이랑 같은 계열이. 네, 호적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헌종이랑 형제. 그렇죠. 그렇게까지 딱 붙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족보상에 그렇게 되는 거죠. 족보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아빠가 호적상의 아빠가 네. 그 익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그 고종 같은 경우는 황제가 되잖아요. 네. 황제가 되면 보통 위로 몇 대까지는 네. 황제로 또 추전을 해줘요. 그래서 효명은 한 번 더 추전이 됩니다. 익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전이 돼가지고 황제로 추전이 돼요. 익황제인가? 아니요 이름 그거는 우리가 없죠. 익제. 익제 아니라니까. 익사마. 아니라니까. 아이씨. 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셔. 저 중에 아니, 한 나중에 30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2주 녀석이. 네. 저 스트레스에 한 3, 40은 가영이가 하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익종으로 추전이 되고 뭐 황제로 추전이 될 때 다들 뭐라 그러냐면 그럴만하지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기간에 그 이전에 대리청정을 했었던 그 어느 그 세자보다 적극적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연과 효명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효명에 대해서도 갖는 기대가 굉장히 큰 이유가 세자로서 대리청정을 할 때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아버지였었던 이제 순조 같은 경우에는 네. 안동집시 세력 그 처가죠. 이 처갓집의 어떤 입김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를 했었는데 이거를 효명세자가 뒤집으려는 네.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효명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라고 하는 어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기대와 기대감. 욕망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건데 효명 같은 경우에는 소연이랑 좀 다릅니다. 뭐냐면 소연은 또 욕 먹겠네. 소연은 어렸을 때도 교육을 못 받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소연은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들은 다 상상이에요. 이러지 않았을까? 네. 저러지 않았을까? 아담 샤를 만나서 이러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저 사람이 명청 교체기를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에요. 효명은 남아 있습니다. 보여줬다. 실제로 뭘 대리 하려고 했던. 청정 기간에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대단히 많이 표현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잘생겼다. 존나 잘생겼어. 고양이는 또 뭔지 알까요? 아, 존나 잘생겼었다고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인가요? 이게 효명을 그린 그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그거에 박보검 씨가 네. 했었던 구름이 그림 네, 맞나? 잘생긴 거 맞네. 그 사람이 박보검 씨가 역할을 약간 뭐 했거든요. 못생긴 사람이 망한 적. 아, 유해진이 있구나 인조. 못생겼다 하지 마세요. 개성 있게. 개성 있게, 개성 있게. 굉장히 그런 말에 민감하시네요. 개성. 개성. 근데 이 효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모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조 9년 8월 9일에 왕세자가 창덕궁의 대조전에서 태어나셨다. 이보다 먼저 모비의 꿈에 용이 나타나 상서가 있었으며 장차 태어날 때 이르러서 채색의 무지개가 원중에서 일어나 묘종으로 뻗쳐나갔으며 소나기가 내리고 우레가 치는 소리가 나더니 이미 태어나자 하늘은 즉시 개이고 궁전의 기와에서는 오색의 운기가 둘렀다. 아, 거의 뭐 베르사유 궁 갔을 때 박근혜네요. 네. 네. 베르사유 궁 가니까 뭐 비가 그치고 햇빛이 갑자기. 난리 난 거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세자는 이마가 융기한 귀상에다가 네. 용의 눈동자로 천표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므로 궁중의 상하가 모두 말하기를 장효왕 정조죠. 정조와 흡사하다라고 하였다. 그날로 원자라고 호를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 좀 뭐라 그러지? 이 효명에 대한 네. 거랑 효명의 아들이 아까 헌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헌종에 대한 외모 평가도 되게 많아요. 헌종이 존잘러였다고 네. 진짜. 헌종에 대한 외모 평가도 맞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일단 아빠의 DNA가 좋았다. 아빠의 그래. 엄마가 섭섭하겠네요. 엄마도 예뻤더라 이런 뭐-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쁘니까 결혼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엄마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그 동안의 왕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났겠지. 네. 그래, 압도적으로 잘생겼겠지. 저 아빠도 뭐 아빠가 소지섭이잖아요. 정조. 그거는 이제 사도에서. 사도예요. 사도. 근데 정조도 잘생겼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네. 한참 하다가 정조와 닮았다. 그러니까 정조 또 누가 이서진이 정조였나 또? 맞아요. 그렇죠. 이산에서. 이산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 정조 그다음에 효명 이 헌종으로 헌종. 이어지는 네. 요 라인들은 꽃미남 3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순조에 대한 외모 평가가 진짜 없어요. 어떻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할아버지를 닮았겠죠. 네.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할아버지를 닮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할아버지를 닮았을 것 같고 뭐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효명은 잘생겼어요. 네. 확실한 건 효명은 잘생겼고 막 그 명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청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봤다면서요. 너무 네. 잘생겼다고. 계속 봐요. 오. 잘생겼는데? 글로벌 먹히는 네. 얼굴. 내가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어. 그 선생님이 맛깔나게 설명했거든. 막 와가지고 존잘이야 막 연기하면서. 근데 그때 그것 지어낸가? 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막 설명해줬어요. 아니 좀 사람이. 믿어. 의심되죠, 재현 쌤. 인조는 그렇게 믿으면서 왜 나는 못 믿어? 아, 근데 의심이 돼. 아니 근데 그 보수적인 조선시대에서 얼평을 이렇게 많이 해놨으니 많이 없어요, 이 경우. 당연히 잘생겼다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겠죠. 저번에 저희가 강감찬을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기가 막히게 박색이거나 기가 막히게 존잘이 아니면 네. 잘 안 적어요. 아니 그러니까 평범하거나 애매한. 이 역사를 기술하는데 거기에 외모 평가, 얼평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선 시대에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는 얘기는 진짜 잘생겼을 거예요. 이마 그다음에 눈에 뭔가 그 기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기운 용의 기운 이야기 계속 하는 게 뭔가 눈을 딱 보면 아 대단히 뭔가
이 새끼 봐라, 너 기가 좀 있네.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어. 눈이었던 것 같고 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코가 잘생겼다. 네, 이제 그 말 자체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전형적인 미남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박보검 씨 정도면 이제 되나요? 그러면 충분하죠. 훌륭하죠. 아니, 왕족이 그렇게 어. 생기면 난리 나지 진짜. 아유. 근데 물론 지금의 미모 기준하고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효명세자의 이거 뭐 어진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네. 출연이 됐으니까 어진이 남아 있어요. 어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게 조선왕조, 음. 네, 조선 시대 그 어진들이 다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불탑니다. 그렇죠. 한 번에. 한국 전쟁 때 네. 6.25 때 부산에서 불타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거 아닌데요? 너 김정은한테 이럴 거야. 북한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해도 크게 욕 먹지 않을 아, 것 같아요.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얘기는 되죠. 북한에 원죄가 있다. 네,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난 거는 그래서 불난 거는 아니고 아무튼 불이 나는데 아깝다. 효명세자의 어진을 보면 어. 기가 막히게 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불탔어요. 옆에 눈 여기까지만 딱 불타서 네. 이목구비만 안 보여요. 상상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딱 입대기 좋은 그치 상황이네. 근데 이 기록만 남아 있고 네. 스크림을 봤는데 네. 아니면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했을 것으로 네. 여기까지 딱 여기 눈 끝에서 딱 잘리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박보검. 소개팅 받을 때도 진짜 딴건 모르겠고 졸라 예뻐 그래서 카톡 프로필 봤더니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잘했어 막 온갖 상상을 다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캡처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합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호명 얘기하는 이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시죠. 그럼요. 믿도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니 이게 사람들의 궁금증, 상상력을 자극한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될까? 이수만, JYP, 네. 방시혁을 합친 사람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이너입니다.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작곡 작사하고요. 네. 시 엄청 짓고요. 야. 그거를 통해서 연극을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 같은 거죠. 네. 뮤지컬 같은 거를 계속 찍어냅니다. 직접 네. 본인이 직접 야. 작곡 작사를 어디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엄청 많이 하고요. 그걸 통해서 좀 뭔가 그 왕권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편하려고 했었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을 쭉 놓고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었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그 효명세자가 만든 악이 있거든요. 네. 노래도 그렇고 이 춤추고 같이 하는 막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귀중한 자료예요. 네, 조선의 어떤 그 뮤지컬? 조선 후기의 네. 어떤 문화를 네. 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러면 얼굴 존잘러해. 그리고 예술적 능력 뛰어나. 그리고 혈통이 왕이야. 야, 이 국내에서 뭐 인기가 어마어마했겠네. 그래서 암살 당했겠지. 노래도 잘 부르고 잘생기고 예능적 전영록이네 전영록. 전영록이요. 그런 분이긴 한데 네, 훈영 씨가 일부러 키 작으신 분을 꼽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 최고거든요. 우리 어깨 최고거든요 그분이. 나머지 분들은 조금씩 짜시는 게 있는데 전영록 씨 우리 어깨 최고입니다. 창석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탐 크루즈. 최고지. 근데 전영록 씨랑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게 춤을 만드세요. 춤을요? 네, 춤을 만들어요. 전영록 맞네. 정제라고 부르는데 네. 춤을 다 그게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냐면 이 시기에는 춤을 어떻게 추는지를 야. 동영상이 없잖아요. 네. 그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책 여기 끝에 그걸 그려가지고 맞아요. 따라라 하면 따라라 이제 넘기면은 야구 처럼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정제를 굉장히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춤도 잘 췄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추셨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지만 근데 자기가 출 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어. 그렇죠. 자기가 출 줄 모르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음악적인 예술적 감각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그럼 가장 궁금한 거 너무 좋은 재료가 있는데 네. 여색은 밝히셨습니까? 아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적었어. 그렇죠. 21. 20대 초반에 죽거든요. 21 해주고. 아니, 만 근데 유년 21. 시절부터 음. 남달랐을 수. 양령은 그랬는데 효명은 그러진 않아요. 18해 갖고 21에 죽었으니 뭐. 네. 그 3년 사이 바짝. 땡겼다. 가능하지. 가능하지.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때 아닙니까? 가장 혈기왕성할 때지. 그럼 그때는 뭐 왜 소연 가지고는 이렇게 안 가까워요? 소연이 소연 가지고는 왜 이렇게 가까워요?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없었잖아. 빌빌댔잖아. 지금 자기 몸 건사하기 힘든데 뭐 500명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뭘 하고 있어? 안 되지. 용 갖고 막 코드 싫어하시고 막 이러다 하니까. 어. 이게 정조가 만들어 놓은 그거를 가지고 효명은 정치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연과 효명의 다른 점이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게 소연이 네. 만약에 와가지고 뭔가 그런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으면 저도 지난 시간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이걸 그렇게 네.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효명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왜냐면 실제 대리청정 때 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억하는 대리청정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음? 대리청정 했었던 왕들. 고종? 고종이 대리청정을 했던 아, 거야? 그쵸. 대리청정은 아니죠. 마지막 황제 푸이요. 철종? 응. 뭐 아는 사람 다 나오네. 영조잖아요. 그렇네. 영조가 사도세자. 영조가 대리청정을 합니다. 정조. 사도한테. 네. 근데 그때 그것도 어떻게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네. 축하면 나 그만할란다 막 이러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영조가 제대로 모든 그 권한을 넘겼냐고요? 안 아니거든요. 넘겼죠. 넘기지 않습니다. 그 앞전에도 있어요. 좀 많이 앞으로 가보면 태종과 세종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종이 왕위를 이었는데도 상황으로서 태종은 자기의 군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네. 그러는 게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순조는 대리청정 딱 맡기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효명한테 다 맡겨. 거기에는 문 닫고 안으로 집 안에 뭐 칩거했었다 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정조일거로 추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네. 그 대리청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고통받았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지금의 시스템, 영정조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조선 초기, 조선 전기에 있었던 건강한 어떤 그런 삼자 간의 그런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강력한 왕권만이 이 조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남아 있는 시점에서 네. 대리청정 혹은 태종 세종 때 상황제도가 아니면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라도 순조가 뭔가 자기한테 많이 배우고 진짜로 국정 경험을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정조는 다 압니다. 왜냐 자기가 시스템을 깼으니까. 네. 그리고 강력한 구강권을 통해서만 정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재편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자기만큼의 권한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건 대리청정 혹은 상황제도거든요. 네. 왜 미리 해봐. 미리 네가 네 라인 만들고 어. 네가 정치해. 근데 그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정조. 그렇기 때문에 순조도 그걸 알았고 그 권한을 명확하게 효명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네. 네가 대리청정을 하는 기간 동안 야 신하들 내가 너한테 권력 다 줄 테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니. 실제로 순조는 소현세자보다 더 골골대요. 진짜 대리청정 할 때 내일 모레 죽어도 모를 정도로 계속 실려갑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어. 근데 오래 살았어. 예,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효명의 대리청정 3년은 실제 왕의 권한을 누렸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었던 3년간의 시도들, 변화의 시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3년. 일단 효명은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아비의 사랑에 네. 덧붙여진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세자가 그 성균관에 입학하는 나이가 보통은 아무리 어려도 12살? 많으면은 15세? 그 말은 뭐냐면 성균관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대학교육 기관이에요. 네. 대학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좀 뭐랄까
학식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갔을 때 다른 성균관 있는 애들이랑 물론 교육을 다 같이 받진 않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과외를 받긴 하겠지만 딱 갔을 때 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대단히 높은 학식을 갖춰야 되는데 네. 효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8살에 입학해요. 네. 오. 진짜 빨리 입학했네. 성균관에. 어. 그 말은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진짜 그 순조가 사랑해서 그리고 너무 이뻐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랑 비슷한 그 사례들이 조금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자로 책봉된 해 그러니까 이제 한 4-5살 정도 나이. 네. 예. 그 홍경래 난이 벌어집니다. 네. 홍경래 난이 결국은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그 진압이 돼요. 네. 그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네. 44살 정도였을 때였는데 도둑이 잡혔으니 쾌하고 좋구나 하면 웃었다. 아 이거 야. 못 믿는 거예요? 아 믿습니다. 아 이거 실록에 써 있는 거예요. 네.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만 4-5살 정도에 도둑이 잡혔으니 웃으면서 그랬대요. 홍경래 난이 진압됐답니다. 쾌하니 좋구나. 4살짜리가. 네, 했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다가 떨어뜨리면 네. 밥알을 반드시 어. 주워서 먹으면서 하늘이 내려준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없다라는 항상 이렇게 이 엄마 영소사네 진짜로. 엄마의 흑먹어 아니에요, 그냥? 네. 왕이 하니까 그냥 의미를 막 애기니까 아 주워 먹었는데. 왜 소연 때는 잘생겼다가 그렇게 얘기가 푸싹하게 안 보시는 아 잘생겼다니까 자꾸 배알이 꼴리네. 자꾸 배알이 꼴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깔려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순조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대감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이 순조실록에 있는 건 그 헌종 때 쓰여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그 헌종 미화되겠지? 미화되는 아버지니까 그 네. 미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사관들이 누구였겠어요? 안동김 씨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이가 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효명사자를 띄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예 없는 이야기를 쓰진 않았을까?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록은 있어요. 네. 그리고 8살의 나이에 이제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니? 여기도 진짜 실록에 대단히 그 강하게 빨아주시거든요. 네. 왕세자가 문묘에다가 자컨례를 행하고 이어 입학례를 행했다. 왕세자가 명륜당에 앉아 소하게 제사를 강하였는데 강독했다는 겁니다. 오직 성인만이 천성을 온전히 보존한 자다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이제 박사 남공철 이 성균관의 아마 총장이었겠죠. 지금 네. 이제 뭐 서울대 총장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니 박사가 일어나서 대답하길 저의 이 물으심은 참으로 종묘사직과 신민의 복입니다. 세자께서 어린 나이에 입학하여 이미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는 뜻이니 참으로 이 마음만 잘 미로 확충하신다면 요임금도 될 수 있고 순임금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극찬. 사실 이게 그런 거죠. 이 짜여진 각본이에요. 저기 세자저와 요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면 네. 제가 이렇게 답할게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서로 이제 티키타카를 8살 나이에 했다는 거. 네. 요 정도. 요 정도라고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물어달라라고 해서 뭐라 물어보냐면 여기에서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라라고 하였는데 효도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하십시오. 서로 맞절하면서 이제 끝냈다. 그러니까 이런 입학례를 디테일한 그림으로 남깁니다. 지금 이게 남아 있어요. 네. 그림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그림이요? 네. 누가 그린 거죠? 여기 있는 이제 화원이 그 노려. 궁중 화가들이 화원이 그린 그랬죠. 거죠. 네. 화원들이 그린 건데 이런 사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남아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그림엔 얼굴 없나요? 굉장히 좋은 날카로운 질문. 네. 원래 그런 그 의계나 네. 이것도 의계거든요. 이런 그 그림에는 왕이랑 세자 얼굴은 안 그립니다. 네. 그냥 그 자리 앉아 있었던 자리만 그 길 같은 것들을 노랗게 표시만. 저기 청계천에 그거 가면 저거 있어요. 그 그림 있어요. 행렬. 네, 행렬. 거기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왕 그 부분이. 너무 존귀하신 그렇죠. 존재셔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왕의 왕의 얼굴 안 그려요.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공자도
공자를 공모라고 불러요. 이름 함부로 못 부르죠. 예, 예. 아. 그 정도로 하는 정도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름을 만약에 한자 뭐예요? 오창석이요? 네. 밝을 창자에 주석석자요. 발글창, 주석석 둘 다 흔한 한자거든요. 네. 이런 거 쓰잖아요. 큰일 납니다. 어. 왜냐하면 왕의 이름에 네. 들어가는 한자는 피휘한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쓸 수 없어요. 그 글자는 금지 한자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 외자를 외자에 쓰는 것도 그런 거고요. 한자가 못 써요. 너무 어려워서. 매우 특이한 한자를 쓰는구나. 예. 어려운 거. 평소에 절대 안 쓰는 한자로 일부러 써요. 그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 당연히 못 쓰지 않고 보면은 그러지 그 않는다. 국민들을 향한 배려기도 하지. 네네네 백성들을 향한 배려죠. 요 글자는 우리가 니네들 잘 안 쓰는 거니까 마음대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도 돼. 대신 우리가 안 쓰는 글자 쓸게. 굳이 따라하는 새끼가 있으면 죽겠네요.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지. 반역이지. 왜냐면 뭐 안 반역이지. 쓰는 글자를 굳이 갖다 쓴다. 북한에서 김정은 올라왔을 때 정은이라는 이름 다 개명지시네요. 진짜입니다. 지금 딸 김주혜 이름 공개됐죠. 다 개명지시 또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돌아가다가 주혜 이런 씨빵년 이렇게 하면은 누가 100% 장난치는 걸 수 있거든. 다 개명지시 내려왔어요. 이게 그래서 막 이때 쓰여진 그 뭐 사료야 이러면서 위서들 갖고 막 오고 장난질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일 좋은 게 피휘된 글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게 사료 비판의 첫 번째거든요. 네. 그리고 연대를 따지는데 제일 네. 좋아요. 어떤 책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그림에 요거는데 뭐 피유됐어 그럼 어떤 왕의 이름이 그렇죠. 요거니까 요 전후다. 요때 네. 요때 쓰여졌겠거니라고 연도, 하는 연도 걸로 측정. 많이 따져. 연도 측정. 근데 그 시대 때 쓰여진 거야라고 딱 갖고 왔는데 그 한자가 있다? 그건 이거는 아니지. 위서죠. 네. 위조된 거나 지금 최근에 와서야 쓰여진 거일 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 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판별법이네요. 정도로. 판별법이죠. 그 정도로 아무튼 왕의 얼굴 이름 이런 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세자가 딱 했을 때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자질이 온순하고 단아하여 예의범절을 숙성하였다. 선성이 지하를 하였는데 주선의 법도에 맞았고 강독할 때는 글 읽는 소리가 가락에 맞았으며 천인성명의 토론과 문답에 있어서 마치 덕을 완성한 것처럼 찬란하게 이루어졌으니 시종하던 신하들과 많은 선비들이 다리를 에어싸고 구경한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목을 길게 들이고 손을 모아 성축하였다. 근데 이거 미어캣처럼 이렇게. 보려고 이거 그림에 나와 있어요. 보려고.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목이 그렇게 그 조롱 아닌가요? 효명에 대한 조롱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조롱이라니 아니 왜 이렇게? 목을 왜 쭉 빼고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 성균관 입학례 하는 게 쫙 뒤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경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굉장히 좀 총명하게 했다. 네. 8살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기대죠. 기대 아닐까?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그 과정들을 조금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처가입니다. 처가를 고르는데 네. 이때는 안동김 씨가 꽉 잡고 있는 시절이에요. 네. 요거 잠깐 얘기하면 정조가 죽기 전에 하나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정조라고 뭐 완벽한 왕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조순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조순이라는 사람한테 순조로 부탁하고 죽어요. 잘 돌봐라. 왜냐하면 굉장히 채찍근이었거든요. 네. 김조순이 딱 죽자마자 그런 위치까지 됐겠다. 고명 대신이고. 네. 정조가 나한테 사냥까지 맡겼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잘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잘하는 그 강도가 좀 셌죠.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결혼시키면서 장인이 되는군요. 네. 이 장인어른이 된 거예요. 순조의 장인어른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특이해. 그래서 그 순조가 많이 아픈 게 또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 스트레스가 너무 상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장인어른이 너무 세거든. 그럼 자기 아마 왕이 됐을 때 10살이었나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을 예, 겁니다. 어렸을 때. 12살. 그러니까 김조순이 다 들고
약간 네. 박영규 같은 느낌이었네. 장인들이 너무 센. 아, 근데 박영규는 좀 세잖아. 박영규는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래도. 아, 그래 뭐 거의 못했어요. 깐풍기 맨날 동생들한테 얻어먹었잖아요. 오지명과 박영규의 관계는 나름대로 그래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순조는 그러지 못해요. 벨붕이구나 아예. 네, 왜냐면 12 거의 이런 게 가스라이팅 같아요. 12살 나이 때부터 장인어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과 그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잘 안 보시죠? 주기적으로 뵙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네. 이게 12살 나이에 아빠가 맡겨놓고 갔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합시다. 물론 우리가 세도 정치의 그 이미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왕 지금 안동김 씨 우리가 좀 이렇게 하지 뭐 좀 짜져 있으세요라고 상상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왕은 왕이에요. 우리가 흔히 개 촛밥으로 취급하는 철종도 그렇게는 안 해요. 왕은 왕입니다. 그리고 왕이 한마디 하는 게 아예 씨알에 안 먹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장인어른으로서 좀 이렇게 되면 어려운 관계가 돼버리고 그 안동김 씨 세력에게 센 얘기를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했어요, 순조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명세자의 그 부인을 고를 때 안동김 씨를 고르지 않아요. 풍양조 씨를 고르는. 근데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거든요. 이 소명세자 대리청정 기간에. 네. 근데 그거 좀 의구심이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그거를 안동김 씨가 왜 받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풍양조 씨는 안동김 씨의 권위를 넘어설 만큼의 성장을 하고 있는 집안은 아닙니다. 네. 한참 차이가 났구나. 한참 차이가 나왔었던 집이었고 원래 안동김 씨의 어떤 그런 경쟁자는 반남박 씨라고 따로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래서 이제 효명세자의 세자를 고를 때 네. 서로 줄대기를 막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 반남박 씨 세력을 그 풍양족 씨 중에 한 명이 네. 세게 한번 비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트집 잡아서 안동김 씨 쪽에서 반남박 씨를 아예 작사를 해버려요. 아, 어떻게 보면 공훈을 세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랬을 때 안동김 씨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홍영래란이랑 이런 거 할 때도 계속적으로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동김 씨가 다장학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이 세자의 집안까지 안동김 자기네들로 씨. 심기에 자기네들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하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반남박 씨는 이미 경쟁자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너무 키워줄 수 있으니. 근데 지금 반남박 씨를 비판하고 있는 세력이 풍양조 씨예요. 그러면 국정 파트너로서 굉장히 꽤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적의 적은 친구다. 그렇죠. 적까지도 아니었어요. 약간 지금 약간 하대. 하는 그렇죠. 느낌. 하대하는 거죠. 알로 보는 거죠, 알로 보는 거. 지금도 사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수두를 많이 두지 않나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풍양조 씨 집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효명이 이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씁니다. 오. 이 본인의 처가가 풍양조 씨인 거를 기가 막히게 활용을 처남도 똑똑하네. 처남들을 많이. 네.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 이제 흔드는 그 사건이 뭐냐면 대리청정입니다. 대리청정인 건데 이때 이게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은 대리청정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수로 쓰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그게 용조였잖아요. 대리청정 하겠다라고 하면은 막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효명이 가가지고 네. 막 해야 되고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영조는 싹 보면서 제대로 울고 있는 새끼, 가짜로. 가짜 우는 새끼, 뭐 이런 거 하는 게 정치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검증하 사상 검증하지. 네. 이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 순조가 응. 대리청정을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대신들이 막 기뻐서 날뜁니다. 경아들이옵니다. 막 이렇게 돼. 네. 아니야 기뻐서 날뛰었다라고 돼 있어요. 날뛰었다고요? 네, 너무 좋아서 발을 막 굴렀다고. 발을 구르며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뭐 하신 건데? 발을 굴러봤습니다. 어떤 걸까? 그때 이 효명이 한 번은 거절을 하죠. 당연히 이제 사도처럼. 근데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버지를 보고 인사드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의상 한번 딱 거두고 신하들이 또 쫙 아닙니다. 대리청정 해야 됩니다. 쫙 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쫙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조는 대리청정 맡길 때도 건강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누가 봐도 한 20년은 더 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때는 이미 순조는 진짜 골골대거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그 풍양조 씨 세력이지만 네. 연합정권이라고 안동 김씨는 생각하고 있고 네. 아직 이때가 이제 18, 19, 만 18 때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이미 꽉 잡고 정계를 꽉 잡고 있는 거는 안동 김씨이고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순조와 안동 김씨 사이에 대타협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야, 뭐 하겠냐? 자, 아직 18밖에 안 됐는데 뭐라도 되지 않게 잘 어떻게든 너네들이 이렇게 해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순조가 진짜 병발의 핫바지처럼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안동 김씨 쪽에서도 왕의 뜻이니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정도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었던 시절이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리청정을 시작을 합니다. 네. 대리청정을 시작하는데 맡기고 난 다음부터 바로 효명이 칼을 휘두릅니다. 이게 뭐냐면 개혁의 칼을. 멋있어. 일단 안동 김씨를 쳐요. 최대의 팔을 숙청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를 치는데 네. 제일 크게 치는 게 호조입니다. 어. 경제권을 갖고 있는 호조 판서를 제껴버려요. 안동 김씨가 갖고 당 대표가 되면 있었는데 사무총장부터 갈아치웁니다. 네. 곧간직이에요. 살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정치에 뭐 뭔가 약간 그런 감각이 좀 있었네. 있었다라고 그럼요.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치지 않아요. 다 이유를 들면서 칩니다. 명분 있게 가는구나. 명분을 계속적으로 들어요. 네. 근데 그 명분이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뭐 이렇게 잔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 그다음에 그 왕세자에서 네. 대리청정 맡기는 네.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네. 그때 반대했었던 사람들이나 어. 약간 뜨뜻미지하게 반응했었던 애들을 왕권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그냥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거 안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이유들로 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의뢰를 네. 하는데 약간 실수가 있거나 실제로 있었어요. 의뢰에 착오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딱 빌미로 잡아서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유배를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의뢰 하는데 실수가 징계, 있었잖아. 징계. 정직 몇 개월 뭐 네, 이런 거 이런 정도? 걸로 딱 때리면서 안동 김씨 쪽을 하나씩 팔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처가 쪽을 씹느냐, 풍양조씨 세력만 씹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풍양조씨 세력도 당연히 심죠. 왜냐하면 자기의 국정 파트너로서 강력한 세력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심어주기도 하면서 그 전에 좀 소외됐었던 소론이나 아니면은 뭐 남인 북인 세력들까지 끌어안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영종조 시기 어떤 탕평책들을 좀 뭔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종조의 탕평책은 강한 왕권입니다. 강한 왕권을 쥐고 기존의 조선이 갖고 있었던 견제나 균형의 시스템을 깨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효명이 이때 하려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삼사를 살립니다. 3사. 그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게 뭐냐면 서원부 사관원 홍문관. 그거 알고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641404. 네. 네. 아니죠? 네. 언론기관입니다. 네. 자, 조선의 원래의 시스템. 이 조선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들로 좀 뭔가 시스템이 붕괴되기 이전의 원래 시스템은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상관 이상, 종이품 이상의 당상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하의 당하관이 있습니다. 네. 이 3세력 간의 이 세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게 뭐냐?
그럼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뭐 679 공무원들 가지고 어떻게 왕이랑 장차관을 견제해? 하지만 이 3사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견제가 가능해요. 왜? 여기에서부터 왕을 비판하건 언론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언관. 이 왕이나 이 당상관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이들의 잘못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소 때리는 기관이에요. 감사를 하고. 예. 왜 비웃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네. 가영 씨한테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살려하지 마십시오. 사원부는 검찰 비슷한. 네, 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붕당 정치가 확 하고 이게 커지게 되면 이게 붕당 정치라고 하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정착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각 붕당 간의 싸움이 이 3사를 누가 지느냐로 여기에 내 자식 내 그 내 후배들을 꽂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붕당이 다 차지하는 거거든요. 네. 왜? 당상관을 비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쪽 애들을 꽂으면 언론 장악을 하는 거죠. 언론 장악에 이걸 할 수 있는 또 핵심이 뭐냐면 이 총요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총요직의 핵심이 뭐냐면 이 권위의 핵심은 자기 다음을 추천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 붕당이 여기서 잡잖아요. 네. 너 그러면 계속적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붕당 간의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종조가 야 붕당 간의 지금 싸움이 이 청요직과 이 3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저거 없애버려 이렇게 돼요. 없애버리면 붕당의 어떤 핵심적인 갈등 사항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냐? 훌륭한 왕이 나와서 경쟁이 필요 없이 나와 신하들 간에 두 간에 서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직접 소통만. 네,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원래 그런 거야. 왕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주도할 테니 너는 따라와. 정조가 딱 그랬거든요. 네. 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충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런 시스템 필요 없어. 왜? 왕이 잘났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 돼요. 근데 이게 운영될 수 있죠. 어떨 때? 왕이 훌륭할 때. 근데 그렇지 정도전이 않은- 제일 싫어했던 네. 거였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시스템이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다시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첫 번째 위기가 순조 때 온 거예요. 왜? 할아버지는 잘났었지만 아버지는 12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 붕괴된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왕권을 갖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효명세자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까 말했었던 뭐 소론이나 남인 북인 세력들을 계속 꽂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영종조보다 한 수 더 나아간 것처럼 느껴질 수 네.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조선의 원래 시스템을 만들려고 네.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암행어사 파견 그렇게 많이 했고. 암행어사 민생을 돌보셔서 또. 탐관 우리 나쁜 놈 조지는 건 필요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그다음 얼굴 잘생겨 똑똑해. 또 아이고. 어디 보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율 뭐 이런 것도 하고 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해요. 뭐냐면 백성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와. 근데 도- 이게 도어스태핑해서. 이렇다고 해가지고 도스토핑 제대로. 네, 그렇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시장 가가지고 국밥 먹으면서 아이고 뭐 이거는 아니고요. 몰래 자맹. 자맹은 안 했고 어. 뭘 하냐면 계속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요. 근데 그게 핑계거든요. 나들이를 많이 하는. 네, 궁궐을 나갈 수 있는 핑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가는지 를 보고 싶어서. 네. 멋있어. 근데 너무 이거는 좋은데? 이건 상상이죠. 네. 보고 싶어서 나갔는지 진짜 갑갑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암행어사 많이 파견하고 막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민초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왕인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아닌가? 아니, 뭐 다른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었나? 아니요, 뭐 다른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갑갑해서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상언을 올린다거나 격쟁을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듣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계속 정치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것과 연결을 시키면은 그 상상이 가능한 거죠. 진짜로 뭔가 백성의 어떤 목소리들을 좀 듣고 싶었나, 뭐라고 이제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영역이 조금 넓은 거죠. 그 소연에 비해서는 왜냐면 네. 직접적으로 했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이 조선의 방시혁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원료 0%, 천연제로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또는 EJ몰에서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네, 자 영한네이처 술게임입니다. 제가 어저께 엠크나이트 하면서 또 술을 꽤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드시던데요? 이 게스트분이 주당이 오셔가지고 자기 어. 굉장히 신이 많이 나셨던데요. 근데 반응이 좋던데. 네, 아니 뭐 여자분이 오셨는데 뭐 그랬습니다. 예뻤구나. 약간 취향이셨나 보더라고요. 아니야. 방송을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자주 보겠네요. 소맥을 계속 말아 드시는데. 아, 진짜? 말아 주시는 대로 그냥 계속 드시던데. 술도 엄청 세시고. 제가 그랬나요? 정신 차려보니 근데도 멀쩡하신 거는 네. 술겜 때문이다. 술겜 덕이었다. 진짜 술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음주 후에 그래 음주 중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숙취가 좀 심하시면 그때 한 포 드셔도 좋습니다. 영한네이처 술겜 그 어떤 숙취 해소제보다 최고입니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영한네이처 술겜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이 조선의 방시혁, 조선의 JYP. 네. 왜 비웃으죠? 조선의 하이브. 아니 얼굴이 너무 갭이. 네. 이수만이면 됩니까? 네. 그 정도는 안 되나요? 힘드네요. JYP. 전용록이라니까. 전용록이야. 만든 음악들 앞에 뭐 시그니처 사운드 들어가나? 혐영 사운드.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요. 막 이렇게. 아이씨. 이러셔. 그래. 참고로 효명이라는 이름은 죽은 다음에 실명이 뭐죠? 실명이 뭐죠? 이 뭐야? 아무튼 네. 극을 통해서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궁궐에다가 극장을 지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고종 때 재건 그 창덕궁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네. 바뀌었는데 연경당? 영경당. 오 공부 많이 했는데. 여기서 발견했어요. 예. 영경당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그 지금에 와서 그 동골도를 보면서 다시 보면은 네.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대예요. 네. 무대고 거기서 사람들이 춤추고 그 일종 오페라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네. 하면은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신하들과 왕과의 사이의 충성 같은 것들을 극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다른 왕 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했던 왕.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계실 때. 네.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왕. 그래서 그 비교를 되게 많이 네. 하는데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효과를 노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오페라나 이런 것들은 궁중 음악, 네. 궁중 그 재래거든요. 네. 궁중 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가에서 즐기는 예를 들어서 영의정이야. 영의정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뭔가 권위가 있어도 왕의 명령으로 만들 수 있는 극의 내용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냥 그래봐야 기생들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진짜 그 예에 적혀져 있는 그것들을 쫙 하고 그 집대성한 그 이야기를 담은 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부르는 거예요. 왕이 그 세리청정을 맡은 세자가 왕의 명령으로 이때 극할 때 다 어떤 거를 핑계를 대냐면 아버지 44순 그다음에 아버지 그 즉위한 지 30년 되는 거 기념 뭐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용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지금 세도 정권이나 이런 것들로 왕의 권위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딱 와가지고 그 악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일단 예를 갖춰야 돼요. 왕한테 절 한번 때려야 되고 다 보는 데서.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앉는 자리, 그다음에 거기에 드러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깨닫는 거죠. 그래 왕은 왕이구나. 왕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기세를 확인하는 거. 기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세를 보여주는 거를 계속적으로 넘치는데 그거를 직접 만든다는 거죠.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작곡도 하고요. 작사도 하고요. 프로듀싱까지 합니다. 영리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계속 확인하네. 진짜. 총예술 감독. 총예술 감독이에요. 총예술 감독이 이거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남겨놓은 소명이 남겨놓은 글이 되게 많아요. 네. 시집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진짜 많이 남겨놔요. 그다음에 이 효명이 남긴 글들이 많이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동생들한테 편지 쓴 게 많이 남아 있어요. 또 스윗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깝치지 마 이렇게 하는 건가? 오빠 있으세요? 남동생 있습니다. 친하세요? 지금은 친해졌어요. 근데 어릴 때 안 친했죠. 20살 보통은 때. 툭탁대지. 10대 때. 10대 때는 거의 치고받고 코피 내고 막. 네. 그러니까 근데 이때 효명이 이제 동생들 여동생들이거든요. 네. 한테 쓴 편지 보면 애정이 막 철철 넘쳐. 오빠랑 여동생이 이럴 수 있다고? 약간 이렇게 되게 아껴요. 동생들을 대단히 네. 많이 아끼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랑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남겨놔요. 이런 것들을 보면 품성도 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죠.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8살 완벽해? 때부터 아까 너무 완벽한데. 8살 때부터 쥐고 짜고 공부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꼬치가 좀 작으셨나? 아니, 흥분이 있었어. 뭐라도 아니 이미 단명했잖아. 3년. 아니 뭐라도 흠을 잡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뭐가 완벽하니까. 문제셨죠? 문제는 없으신가요? 문제가 건강입니다. 짧게 짧게 해서. 네, 문제가 이제 건강인데 여자 만날 시간 없었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 효명이 대리청정 기간에 만든 음. 그 정제나 시나 노래들 이런 것들 보면 이 시간 안에 이걸 만드는 게 말이 돼?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이걸. 그 JYP가 노래 찍어내듯이 계속 공장처럼 찍어. 그래서 공장처럼 효명 찍어내. 사운드. 아까도 말했지만 효명이란 이름은 어차피 개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갑자기 역사적 근거를 따집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네. 그 얘기에 보면 이 예약이라고 하는 정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음이 편안해서 즐거우면 정치가 조화롭게 된다. 이 때문에 성으로 음을 알고 음을 살펴 악을 알고 악을 살펴 정치를 알게 되어 정치의 도리가 갖추어진다. 요거를 딱 제일 먼저 했었던 왕이 있습니다. 네. 요 얘기 들으면 또 효명 더 한번 또 띄워주는 건데 요걸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한 왕이 있습니다. 세종? 맞습니다. 세종과 정조예요. 이 예약 정치를 대왕들하고 비견되네. 이 예약 정치를 잘 활용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왕들을 보면 또 공교롭게도 세종과 정조니까 그런 기대감을 더 갖게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왕이 됐다면 네. 얼마나 어렸을 때 똑똑했대. 그다음에 예약 정치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대. 지금 무너졌었던 조선의 시스템을 엉관직이나 이런 것들을 되살려 가지고 기존의 조선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자료가 좀 충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현세자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정황 증거들이 있으니 진짜 사람들이 아쉬워할 법도 한데 왜 단명했을까요? 왜 단명했죠? 정말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암살 당했다고. 아니, 암살 당할 확률은 독살. 독살 당할 확률은 쉽지 않은 게 장인어른이었으면 그랬을 수 있는데요. 그 손자예요. 김조순의 손자잖아요. 네. 왜 손자를 독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정조. 네. 그러니까 비교적 단명. 이 효명은 완전 단명.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왜 그 해외 스타들도 있잖아. 천재들 단명한다 그러면서 26클럽인가요? 23클럽인가? 27클럽. 27클럽인가? 27의 요절을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헌정도 단명하지 않나요? 헌정도 빨리 죽죠. 헌정도 빨리 후사 죽어요. 없이. 네, 후사 없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 효명도 그 독살설이 굉장히 많은 세자 중에 너무 한 명. 아까우니까 아쉬우니까. 네, 근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이 시절에 그렇다면 효명과 안동김 씨 세력 간에 대단히 큰 갈등이 있었느냐? 근데 딱히 갈등은 네, 없었죠. 갈등은 딱히 없어요. 그게 제가 그게 아까 문제라는 네, 거죠. 말씀드렸었던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세도 정치는 막
안동김 씨 표독스러운 안동김 씨와 이 조선의 왕들 세자들 간에 굉장히 막 이런 암투들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전면에 드러나 가지고 도드라지는 시절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왕권이 아예 쓰레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종 그때 흥선대원군과 안동김문의 이런 갈등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 정도로 일을 많이 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급격히 악화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이게 당시에 이제 260만 명이나 굶어 죽는 상당히 흉장도 있었고 홍경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조선의 그 기후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열심히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게 좀 그렇게 좋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되게 그게 골골대던 순조는 또 죽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아요. 몇 년, 아버지가 몇 년을 더 살고 그 효명이 죽었을 때 순조가 진짜 미친 듯이 슬퍼합니다. 그렇겠지. 네. 또 너무나도 인조랑-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인조랑 또 비교가 되네요. 인조 개새끼설. 지난주 악플 다시 가져옵니다. 이게 왕이고 목을 떠나서 이게 진정한 아비의 모습이죠. 인간이라면 참아비. 근데 그게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요. 그다음에 아빠가 순조가 효명한테 대리청정을 맡기는 그 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거든요. 아,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었던 안동김 씨 쪽을 좀 뭔가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아들이 대리청정 맡겨놨는데 제대로 못했으면 네. 아비 입장에서 너무 또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근데 내가 딱 맡겨놓은 그 의도 그대로 너무 잘해. 너무나도 잘 해 나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대리청정 기간에 뭔가 큰 트러블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정치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물론 3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역사에 이프라는 건 없기 때문에 효명이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자, 드라마틱한 그 조선 사회에 반전이 있었을 것인가는 고민해볼 측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세도 정권의 어떤 그런 암울함이라든지 매관 매직과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그 가운데서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조정의 모습들을 보이는 데까지 무너졌을 것이냐? 좀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효명이 여자라는 소리가 있었구나. 왜? 야, 뭐 갑자기 이런 생각. 갑자기 아니 드라마 나왔잖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 오. 왕이 여자였었다는 얼마 박은빈 나온. 아. 네, 박은빈 나온. 그게 효명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니까 왜냐하면 워낙 잘생기고 그랬는데 정치 잘했는데 갑자기 예술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예,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뭐 그런 일은 느낌이. 잘 못하셨나 보네. 아니, 아들이 있다니까요. 헌종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헌종이 있다고. 헌종이 있습니다. 갑자기 정청조 같이 이렇게. 연모. 요즘 전청조 얘기 너무 많이 하셨어 요즘.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상한 거겠지. 상상, 워낙 상상. 이제 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대리청정 정확히는 3년 3개월을 합니다. 와. 3년 3개월을 너무 하고 아깝죠. 네. 만 21세의 나이에 요절이죠. 네. 너무 젊은 나이 요절을 하게 됐고 네. 이 세도 정치가 다시 한번 안동김 씨 쪽으로 확 하고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 헌종이 이제 8살에 네. 왕위를 이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억할 때만 이 그 효명세자를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성어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역대 임금들의 글을 모아놓은 네. 문집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 효명세자께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추전왕들도 많거든요. 네. 일단 또 인조회계하게 되는 어. 인조의 아빠가 원종으로 추전이 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근데 열성어제 이거에 효명세자가 유일하게 직접적인 왕이 되지 못했지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추전왕으로서. 어제라는. 네. 거지. 근데 그 어제 말은 임금이 만들었는데.
단순히 추종이 아니라 이 3년 3개월의 대리청정을 진짜 임금으로 본 거네. 대단히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다들. 그때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리청정의 느낌으로 다들 그러니까 그 뒤에 유학자들이나 그 신하들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효명세자라는 인물이 대단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네. 그 이후의 역사들의 흐름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서 이게 탁 하고 또 상상력을 펼치기 좋은 세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그래서 돼버린 이제 겁니다. 조선이 그렇게 이제 망해가지 않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다. 네. 효명이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